네,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점심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보면은 나스닥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자, 일단 미국 기준으로 고점 대비 20% 이상이 하락을 한 경우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2일에 최고점 대비해서 22.4%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어제부터 이미 그 20일 그 20% 이상 빠져서 하락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5일선 뭐 10일, 20일, 뭐 60일, 120일, 뭐 240 이렇게 쓰는데, 미국은 50일선하고 200일선을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50일선이 이제 갈색이고 200일선이 이제 검은색인데,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얘네는 데스 크로스라고 하던데, 어쨌든 2월 말에 이미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세가 하락 이탈한 상황입니다. 좀 길게 보시면, 나스닥 길게 보시면 2020년에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순간 급락하면서 데드 크로스 나왔다 다시 골든 크로스가 6월달에 나왔어요. 6월달에 나온 이후에 근 2년 반 만에 지금 데드 크로스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세장 진입으로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종가가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2월 24일 날 급락했다가 급등했던 그날 종가랑 지금 동일 선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뭐 추세적으로 내일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오면은 일단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진입한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미국 시장 빠지는 거 보면 다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슬라부터 해서 뭐 애플, 뭐 MS,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계속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우크라이나나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에서 딱 촉발된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것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또 문제는 중국으로 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또 문제인데, 특히 최근에 상해 증시 보면은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홍콩 지수, 홍콩 항생 종합 지수 보면은 얘 거의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토화되고 있는데 3,800이었던 지수가, 그거 좀 볼까요? 24% 고점 대비 24% 빠지고 있고 지금 계속 급락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에서 일단 그 중국 기업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본주는 지금 홍콩에 있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순식간에 급락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코로나 본토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답니다. 3,600명. 3,600명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로 코로나로 가잖아요. 즉 코로나가 아예 안 나와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나오도록 하는 정책인데, 우리가 K 주식, K 방역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느낀 사실 있죠. 아무리 해도 이건 대책이 없다. 차라리 그냥 빨리빨리 걸려서 피크아웃 찍고 내려오는 게 낫지,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은 골로 가더라. 예. 우리가 한때 작년, 재작년에 뭐 K 방역이다 뭐다 해서 뭐 세계에서 가장 잘했다 뭐 말을 하는데, 개뿔 뭐 의미 있습니까? 결론은 지금 다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확진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고, 일단 중국이 이제 결국엔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우려스러운 거고, 특히 지금 선전시, 중국의 이제 선전시가 아예 락다운 시켜버렸죠. 거기서 60몇 명 나왔다고 도시를 마비시켰는데, 여기가 뭐 1,600만 명인가 1,800만 명인가 그 인구를 완전히 락다운 시켰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규제입니까? 근데 그쪽에서 공급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동남아 공장 이쪽에서 셧다운이 나오면서, 락다운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생산 차질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반도체 쇼티지로 갔는데, 만약에 중국이 셧다운을 좀 더 강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코로나도 아무것도 생산을 못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생산 차질, 공급망 병목 현상은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찌 보면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것도 당연히 위험한데,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하강되고 그 다음에 락다운 되면서 공급망 차질이 벌어진다, 이거는 세계 경제에는 정말 치명타, 안 그래도 지금 얻어 터져서 죽을 맛인데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연일 시장을 팔고 있어요. 오늘도 코스피 3,700억 팔고 있고 뭐 코스닥도 같이 팔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자 한번 볼까요? 3월 2일부터 자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3월 2일부터 그러니까 3월 달입니다. 3월 달 기준으로 벌써 4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오늘까지 몇 거래일입니까? 3, 7, 9거래일. 9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4조 5천, 코스닥은 1조 2천. 합치면 얼마입니까? 5조 7천? 네, 5조 7천이 넘네요. 5조 7천 넘는 정말 막대한 매도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기간은 기간대로 팔고 이거 다 개인이 지금 받아먹고 있죠. 개인이 사서 외국인이 파는 건지 외국인이 파니까 개인이 사는 건지 뭐가 더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종합 차트로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2,600포인트를 안 깨고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습니다. 버티고는 있어요. 지금 2,600이 최고정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황이 좀 상대적으로 나은데 이거 뭐 지금 차트를 가지고서는 이거 도대체 추세가 어떤 추세냐는 거는 없어요. 지금 추세가 방향성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당분간 이제 이런 850에서 90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코스피는 당분간 이제 2,600선 내외로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이런 국면으로 가고 만약에 2,600이 깨져서 2,500대로 진입했다 그러면 풀베팅. 그땐 풀베팅입니다, 여러분. 예. 2,500으로 가면 풀베팅. 지금 2,631.7이잖아요. 한 1% 조금 더 빠지면 1.5% 정도 빠지면 2,590 정도 가버리니까 그 구간에 들어오면은 이제 풀베팅입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쪽이 좋냐 봤을 때 일단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섹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가 바이오 섹터입니다. 오늘 HLB 그 불공정 거래 의혹이 혐의 없음 떴어요. 이게 2년 가까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에 금감원이 HLB 관련 의혹을 조사했는데 뭐 그걸 검찰 고발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혐의 없음 그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셀트리온도 감리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끝났잖아요. 좀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뭐 기업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물론 잘못을 했고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어떤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랬다면은 혼내야지.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든 막 잡아서 처벌해서 얘네 조지려고 하는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은 회사도 아니잖아요. HLB가 또 화가 나네. HLB가 지금 겁나 빠져서 시총 3조예요. 3조인데 얘가 지금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나서 3조인데 원래대로였으면은 이게 언젠가요? 이때 좀 뭐 2019년에 급등했을 때 그렇다 치더라도 10조 이상 갔었던 우리나라 1등 바이오 회사였잖아요. 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셀트리온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AACR도 있고 제약바이오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불확실성이 개선되는 측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오늘 좀 계속 좀 좋아요. 알테오젠이 수급이 잘 받고 있고 레고캠바이오가 좀 제일 좋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계속 5일 연속 우상향을 만드는데 기관들이 사고 있는 거야. 즉 제약바이오는 투자가 명확해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시즌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기관이 뭐 샀지? 여러분들 그 매매 동향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도 쫙 깔아놓고 기관이 산 종목 사면 돼요. 외국인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따라가지 마세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인데 추세가 올라간다, 우상향 간다. 그거 사시면 돼요. 왜냐면 제약바이오를 기관들이 사는 건 한정적인 돈으로 특정 종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펀드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얘네들이 굴릴 수 있는 돈이 많다면 이것저것 사는데 돈은 한정적이야. 그런데 제약바이오 하나 정도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몇 종목 산다는 거지. 뭐 레고캠,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 사고 ABL 바이오가 지금 제일 좋잖아요. 근데 얘도 좀 수급이 안 좋아. 이게 제일 좋은 바이오고 어떤 기술 수출 이후에 어떤 계속 다음 또 수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 뭐 박셀바이오 이런 것도 좀 최근에 급등하긴 했는데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레오캠바이오가 먼저 눈에 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오늘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일단 그 기획 리포트라는 게 한 번씩 나와요. 기획 리포트 나오는 게 오늘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가 의류 OEM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피부 미용 쪽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마스크 벗기 전에 관리부터 받자. 벗기 전에 관리를 받으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당연히 클래시스가 원탑 상징적인 종목이죠. 얘가 지금 3%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2월부터 좀 추세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우상향 각도가 살아나고 있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얘는 조정 따위가 없어요. 좀 보실까요? 주봉으로 보면은 언제입니까? 12월부터 작년 11월이구나. 11월에 5,000원 하던 게 2만원 4,000원이 됐어요. 아니고 작년이시구나. 작년 2020년 11월에 5,000원 하던 게 이제 24,000원이 됐으니까 한 1년 반 사이에 한 4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 추세가 완전히 우상향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이시스 메디칼은 유료 회원님들 추천드렸을 때 딱 요 라인 8,100 한 2, 30원만 돌파해주면 된다. 근데 오늘 같은 좀 어리버리한 약세장에서 돌파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거래량이 지금 현재 200만 주가량 되는데 평상시 거래량이 한 50에서 뭐 100만 주 내외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0만 주니까 오늘 장 끝날 때까지 하면 약 300만 주 정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평상시 거래량의 3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양봉 나름 장대 양봉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뭔가 이 정도 크기면 양봉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3.6이니까 나름 장대 양봉인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인과 동시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적 돌파가 나온다. 이런 건 바로 돌파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 사인도 드렸었죠. 그런 종목 있고 난 파마리서치, 뭐 TNL 이런 종목들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흐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바로 의류 섹터입니다. 의류 섹터. 오늘의 전략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한세실업이죠. 한세실업 대장주인데 얘가 장중에 VI까지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VI 우리 황금포트에 담아놓은 종목인데 황금포트의 종목 중에서 오랜만에 VI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소비재 특히 의류 소비재의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다. 회전율은 빠른데 재고율은 역대 최대다. 다시 한번 의류 쪽 소매 의류입니다. 소매 의류. 얘네가 만드는 게 갭, 또 뭐 있을까요? 갭, 뭐 폴로, 뭐 이런 뭐 아메리칸 이글 이런 거, 홀리스터, 이런 것들인데 아베크롬비 이런 것도 있나요? 어쨌든 그런 옷들을 만드는데 이런 옷들이 미국에서 회전율이 역대 최고, 즉 갖다 놓으면 금방 나간다. 그런데 재고는 역대 최저다. 이 얘기 뭡니까? 생산을 계속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동남아에서 OEM 하는 업체들이 지금 생산 차질이 이제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세실업, 영업무역,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 얘는 이제 핸드백 쪽이죠. 그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종목이 중국 섹터, 중국 관련주들이 부진합니다. 화장품 섹터가 급락인데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몇 프로 빠졌나요? 8% 빠지고 오늘 또 빠졌죠. 최근에 좀 화장품이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고스란히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리오 실적도 잘 나왔고 화장품 스탑픽이 돼버렸는데 어제 이제 장대 음봉 나오면서 21선 깨고 오늘도 추가 하락 나오면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고 의류 쪽이 지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거 다 좋은데 FNF는 급락입니다. 좀 밑골이 달고는 있는데 어제 얘가 12%까지 빠지고 오늘 장중에 6%까지 빠졌었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해운주들도 오늘 조금 차익 실현이 좀 세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주들이 HMM이 6% 빠지고 있고 뭐 페노션, 대한해운 이런 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부분으로 봐야겠죠. 장기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같이 가는 조선 섹터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섹터도 조금 쉬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섹터, 건설주들도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게 상당히 좀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신 안 오른 종목들이 가고 있다. 이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계속 못 가는데 지금도 죽으라 더 못 가는 게 2차전지 섹터죠. 굉장히 속 터지고 있습니다. 속 터지고 있는데 2차전지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에코프로뱀이랑 LNF에 대해서 카톡방에 설명을 드렸는데, 글쎄요. 물론 모든 악재가 있고 뭐랄까 지금 원자재값 급등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쌌거든요. 지금 보이는 뭐 첨보, 뭐 에코프로비엠, LNF, 일진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이 밸류가 굉장히 비쌌는데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 주춤할 찬스 아니겠는가. 아까 이제 LNF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연간으로 지금 올해 실적으로 PR이 55배가 나오고 내년에 34배, 내후년에 21배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과거에 좀 높았을 때는 내후년이 40배 됐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실적을 긁어와서 뭐 좀 비싸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덜하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비엠도 밸류에이션 보면요. 올해 내후년 28배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고. 첨보 한번 볼까요? 첨보는 내후년에 아예 16배까지 떨어집니다. 내년 27배, 16배. 그래서 2차전지 평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최소 3, 40배를 볼 수 있거든요. 내후년 정도 실적을 가지고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담감이 사라진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악재를 다 갖다 때려 박는다고 그래도 지금 가격은 손절해서 나갈 가격이 아니고 저가 매수를 해서 없으면은 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부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좋겠다. 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죽으라고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 이제 완성차 섹터 있습니다. 기아차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이거 7만원 이하는 진짜 박앤세일. 이거 뭐 7만원 지금 사서 내일 당장 5% 수익 내고 팔까요? 이런 접근 말고 그냥 7만원에 사가지고 85,000원에서 9만원 정도, 원래 지금 박스권 고점까지 간다고 하면은 한 20% 정도 수익이 나죠. 그 정도 목표 수익을 잡고 가면은 한 두세 달, 세네 달이면 넉넉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 어떤 매수 찬스, 즉 박앤세일 구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대형 지수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LG전자 같은 것들. 오늘 디스플레이가 LG 디플이 3.7% 반등 중이거든요. 이노텍과 함께 LG전자 같은 경우도 대형주에서는 좀 저렴하게 살만한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는 위기인데 따지고 보면은 매수할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단기로 볼 종목, 중장기로 볼 종목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쫄지 마시고 오히려 2,500 이하로 가면은 무조건 산다. 2,600 이하로 깨지고 가면은 무조건 산다는 거고, 코로나도 이제 피크아웃이 있듯이 시장 하락도 피크아웃이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 정점에 다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쫄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열심히 오히려 적극 매수를 할 그런 구간으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자, 딱 18분 방송했네요.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